안녕하십니까. 이번 3편에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요 Q&A에 대해 설명해드릴 권혜영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거쳐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편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하실지 결정하셨다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에 앞서 과제 선정 절차와 관리 절차 등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과제의 선정 절차는 먼저 온라인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를 통해 서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어 대면 평가로 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구 책임자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필요시 현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면 평가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일반적으로 각각 20분입니다. 발표까지 마치면 대면 평가 점수의 가점 혹은 감점에 종합평점을 산출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원스톱 방식, 집중 평가제 방식 등 별도의 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업의 세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서면 평가와 발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연구개발 계획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평가에서 작년과 달라지는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선행 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별도로 받던 신청 서류는 사업계획 표준 서식에 포함하거나 폐지에 간소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성법 설명에 앞서 연구개발 계획서 신청 서식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는 요약서, 본문 1과 본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1은 한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하며 요약서와 본문 2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에는 과제 개발 목표, 개발 방법, 사업화 목표와 전략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실 항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과제 개요인데요. 연구개발 과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과제명은 신청 접수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개발 목표와 개발 방법, 연구팀 구성 및 기대 효과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 진단표 작성 항목입니다.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재무 상태 등이 있습니다. 또한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관련자의 참여 제한 여부 역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과제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자가 진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에서는 연구의 세부사항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부사항을 기재하실 때 필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번 기술개발 목표부터 7번 사업화 목표와 전략까지 목차가 있는데요. 이 목차와 항목별 페이지 수를 준수해 작성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중 선행 연구개발 항목에는 자체 연구개발 실적과 국가지원 R&D 사업 이력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지원 사업은 중기부와 타부처 지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이 선행 연구개발과 해당 과제와의 연관성과 차별성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 역량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팀 구성 계획과 역량에 대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연구 책임자를 포함해 참여하는 연구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되 과제 내에서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상세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연구비 사용 계획 항목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과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를 합친 연구 개발비 사용 계획을 작성하는 칸인데요. 연도별로 지급받은 연구비를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연구비는 분기별로 100만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본문 1을 작성해 주셨다면 본문 2와 요약문을 온라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본문 2는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정보 등 연구와 사업비, 사용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고사항 별도 표기된 일부 사업 외에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를 통해 R&D 사업을 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ris.go.kr 접속 및 회원가입과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연구자, 기관 총괄 담당자, 기관 담당자, 기관 대표자, 지원기관 실무자 등은 아이리스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 번호 발급을 완료하고 나서 소속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설정해둬야 합니다. 또한 과제를 접수하기 전 모든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의 학력과 경력 정보는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돼야 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기관 총괄 담당자 지정이 필수적인데요.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에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1번의 성명 부분을 클릭하시면 소속 기관과 개인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가 소속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2번에 국가연구자 정보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개인정보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약관을 체크 후 동의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연구자 소개 사항과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저장을 하시면 국가연구자 번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된 연구자 번호는 아이리스 맨 화면의 이름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 방법인데요. 기관 총괄 담당자 계정을 통해 아이리스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R&D 업무 포털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메뉴들 중 R&D 고객센터의 하위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본인 정보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화면이 떠오르고 법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기관 총괄 담당자로 지정이 완료됩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는 과제 접수 시 사전에 반드시 지정돼 있어야 하므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까지 마쳤다면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아이리스 상단의 과제 접수에서 신청 공고 목록에 접속하셔서 사업 세부 공고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과제는 하단의 과제 목록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과제를 신청하는 페이지인데요. 과제 정보란에 있는 항목들을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공모 분야를 선택하고 저장할 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부득이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 하니 저장을 하실 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가 정보 항목에서 연구 개발 단계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기본 정보 탭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제 요약, 연구 기관, 연구 개발비, 연구 장비, 성과 지표 탭에 빈 항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 탭에서는 첨부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탭들을 작성 완료하셨다면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일 누락사항이 있다면 최종 확인 결과에서 확인하셔서 정보를 수정해 주시고 확인이 완료되면 제출할 버튼을 클릭해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중 아이리스의 시스템 관련한 문의는 아이리스 콜센터 1877-204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을 몇 가지 선정하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유공모와 지정공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는 과제 기획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유공모는 기술 분야에 제한 없이 모든 기술 분야의 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이며 지정공모는 특정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해 사전에 기획된 RFP 형태의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작성 시 해당 견적서도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에 견적서가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연구장비 구입 건에 관해서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혹은 심의 요청서를 장비 금액에 따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만 중복 신청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다른 정부 기관 과제는 중복이어도 괜찮을까요? 모든 국가 R&D 사업 과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를 통해 기술 개발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된 모든 과제와 중복성이 없어야 합니다. 대면평가 시에는 대표이사가 발표해야 하나요? 대면평가 때 발표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고민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경우 연구 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대면평가 전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중소기업이 협업해 하나의 과제를 공동 수행할 수 있나요? 세부 과제별로 상이하지만 과제 수행에 있어 기업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과제의 진행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2년 과제더라도 연말에 계산해서 3차년도까지 작성하게 된다면 연구개발 계획서 개발 내용도 3차년으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나요? 과제는 2년에 해당하는데 연말에 걸쳐서 3차년도까지 작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2년 과제의 경우 23년 4월 협약을 했다면 23년 4월에서 23년 12월까지의 계획이 1차년도로 24년 1월에서 24년 12월까지의 계획을 2차년도로 25년 1월에서 25년 3월의 계획을 3차년도로 구분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여연구원이 이미 회사에서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과제를 시작하는 경우 인건비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연구개발비의 인건비는 기존 급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급여 중 일부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비를 통해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해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된 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참여 제한이란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원이더라도 과제 참여가 불가능하며 참여 중이었던 과제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다른 인력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현금은 협약 시 사업비 계좌로 납부하시고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는 기관 부담금이며 현물은 협약 시 사업비 계좌에 납부하지는 않으나 과제 수행 중 기관에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등록,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기존에 보유한 장비 사용료 및 기존 인력 인건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방법과 주요 Q&A까지 설명드렸는데요.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알맞은 사업을 찾으셔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신청까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